자,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또 2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학동 그 지하 2층에서 계획돼 있던 것들이 대폭 축소가 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경영진들하고 또 리더들하고 밤이면 밤마다 많은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커뮤니티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천재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었던 장애물에 봉착을 했어도 또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도대체 많은지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또 경영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커뮤니티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멋진 또 선물을 또 회사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또 뭔가 덤으로 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전해드릴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전부 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들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는. 그 전에 이미 이제는 그 경영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과정의 소식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동안은 여러분들을 믿고 이 커뮤니티에서만 이제 알아줬으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그 공격의 빌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소식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변학대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건강하게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하시고 또 우리 그 글로벌에 있는 회원들도 활발하게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뭐 벌판에 막 천막 쳐놓고 막 홍보하고 막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막 이런 것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제자리에서 해야 될 일 자체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소식도 전달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정말 수많은 강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장에 대한 또 우리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관련된 또는 볼트의 기술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지 물론 이제는 뭐 그 안에는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시장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뇌피셜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확고한 어떤 마음가짐이야말로 큰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마인드가 저세상 마인드입니다. 고민하거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가 많으면은 부자인 건가요? 카드는 2개만 있으면 돼요. 신용카드, 하나는 체크카드,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가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커런시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만한 사용 한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부자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안에 이 카드를 뭐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다고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물건을 뭐 사고 카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카드 안에 숫자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숫자는 숫자일 뿐인데 그걸 뭘 믿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한 채권을 기반으로 찍어낸 명목화폐가 이 안에 숫자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목화폐라는 것은 원래는 뭐가 보증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금이 그거를 보증했던 거 아닙니까? 금덩어리가 명목화폐를 이제는 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금본위라고 하거든요. 금본위. 말하자면 금 1온스의 뭐 종이화폐를 얼마만큼을 교환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 명목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명목화폐를 무식하게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무식하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금덩어리에 비해서 명목화폐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종이돈 가지고는 금하고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금을 퇴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국가별로 찍어낸 종이 돈이 전부 다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종이 돈끼리도 기준이 될 만한 뭔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축 통화라는 거를 또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US 달러가 지금은 기축 통화가 되어 있죠. 중앙은행에서 무식하게 마구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그렇게 찍어낸 돈이 은행에 숫자로 이제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이렇게 불려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려내냐면은 만약에 고객이 1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맡겼다. 10만 원 정도를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남겨놓습니다. 그 지불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나 돈 좀 찾겠다 했을 때 꺼내줄 수 있는 의무적인 돈이죠. 예, 그들끼리 또 정해놨어요. 기준을. 그래서 10%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뭐 3.5% 정도 돼요.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 돌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맡겨놓은 100만 원은 언제든지 뭐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간 사람은 그 돈을 맘대로 쓸 수 있나요?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예, 그 사람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준비금을 남겨놓고 대출을 내보냈다가 하면은 100만 원에다가 9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은 순식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90만 원이라는 숫자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합 팽창이 된다. 내지는 전문용어로 신용 창조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의 신용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가 불어나 버린 거야. 어차피 이 돈은 국민들이 담보가 돼서 발행된 채권으로 돈을 찍어낸 건데 또 내 신용으로 신용이 창조가 된 거야. 또 숫자 계속 불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신용 창조를 무한정 하게 된다면 통화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려낸 통화량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0조 달러나 된답니다. 20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20경원. 우리나라도 지난 6.25 난리통 이후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300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300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여러분들 반대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는 급여 수준 내지는 버는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은 똑같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20년 전에 대전에서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직원들한테 급여 줬던 게 25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올랐겠지만은 거의 그 정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물가는 20년 전에 라면 한 봉지 얼마였어요? 정말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는요, 아버지 혼자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물론 이제는 환경 자체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졌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혼자 일하셨어요. 어머니 집에 살림만 하셨고, 소 한 마리 팔면은 대학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소 한 마리 팔면은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년 정도 된다는 한 40대, 30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을 보내고 이제는 막 자식들이 이제는 막 어려서 커가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 혼자 나가가지고 일하고 와이프 혼자 집에서 살리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서로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맞벌이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아니면은 재테크라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녀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된다 그러면 한 4잡, 5잡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매드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노매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비즈니스 컨텐츠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플랫폼에 제공을 해. 그렇죠. 유목민 같은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컨텐츠만 가져다가 컴퓨터 하나 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컨텐츠만 잔뜩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게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고 이런 시대야.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또 필요한 거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플랫폼, 이것도 사실은 이제 노매드 시대에 이제는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인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굳이 직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야.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비둬야겠냐. 이 잘못된 화폐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생기고 있고, 기득권들은 무한정 계속 돈을 찍어내고 통화량을 늘려내고 있고, 막 점점점 이 서민들은 진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고, 이거 그냥 내비둬야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계속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뭐 경제 발전도 이뤄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모든 것들이 데미지로 다 오게 된다. 결국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도 국민들이 담보가 돼서 채권을 발행해서 찍어낸다. 담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나가요? 끔찍할 정도로 세금 종류가 많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세금 종류가 많아요. 움직이면 다 세금이야. 뭐 하나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제는 세금이야. 그렇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뾰족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이런 잘못된 화폐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건 저희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들이 양적완화를 시키거나 통화량을 계속해서 팽창시키거나 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어떤 금융 플랫폼으로서 그게 바로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었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금융권이 꽉 움켜쥐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거를 확정해주는 일은 은행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불릴 수가 있으니까 은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있었던 거예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이러면서 화폐는 디지털화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박박 우기고 있었던 거지.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화폐는 디지털화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2년간 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증이 끝났고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12년간 이거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냥 화폐의 어떤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완전 속일 수 없게끔, 장난칠 수 없게끔, 조작할 수 없게끔 다 만들 수가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시스템,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물론 어떤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법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법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득권들만 좋게 만드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거는 어때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행정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시스템, 물류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 투표했었는데 그 대선 투표하면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또 트럼프가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투표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를 바꾸게 된다. 그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투표예요. 투표. 법은 어떻게 만듭니까? 법은요, 국민들이 이제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이거를 범죄로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를 첫 번째 국민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범죄로 봐야 된다. 그러면 범죄로 보되 이거를 어느 수준의 범죄로 볼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점점 투표를 해가지고 죗값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만들어낼,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투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정치인들을 앞세워가지고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뭐가 국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쓰일 거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에는 세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푼돈을 벌고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조를 하고 그만한 기회를 우리가 얻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푼돈을 좀 벌고자 한다면은 볼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돈만 보고 쫓아왔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더들.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자고요. 1억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는 고심을 하겠죠. 예. 1억이 만약에 1,200만 원이 됐어요. 1,200만 원이 되면 이들은요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아니 이익 실현을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20% 아닙니까, 그죠? 예. 20% 정도의 수익이 실현이 되면은 그때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20%밖에 못 벌어요. 예. 근데 전문 트레이더들도 그렇습니다. 1억을 다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일정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한 30% 내지 20%만 가지고 투자를 계속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거를 잃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더들입니까? 전문 트레이더들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전문 트레이더입니까? 차트 보면은 여러분 신이에요? 차트 보면은 이게 딸지 안 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차트 들여다보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한다, 트레이딩을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번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51%면은 여러분들 완전 신입니다. 신. 51% 이기면 여러분들은 48%밖에 못 이겨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푼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힘도 없고 정보력도 부족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얘가 왜 만들어졌고 미래에 진짜 좋은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니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데 일조를 하고 그 가운데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이거는 무조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자는 거야. 그때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리고 작고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그 간격도 굉장히 좁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비만 잘하면은 그때마다 기회를 탁탁탁 잡을 수가 있어. 반대로 여러분들이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큰 기회를 진짜 종래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거야. 그거를 진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 성공했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또 다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야. 내가 신입니까? 아니 우리 에알이나 그렉이 신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 무슨 그렉을 믿고 한다, 뭐 스폰서를 믿고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태계에 우리가 기여를 할 건지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진짜 말로 마음에 못질하고 얼굴에 먹칠하고 이러면은 잘 되는 겁니까?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기나 꺾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가. 여러분들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진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뭔가를 우리가 바꿀 거 아닙니까? 이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물 한 잔 떠다 놓고 차트 켜놓고 에휴 맨날 올라가 가격 좀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가격이 그 기여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는 채택한 컨텐츠는 비트코인 볼트입니다. 이 비트코인 볼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일, 첫 번째가 참여적 공증자로서의 기여입니다. 이 참여적 공증자들이 결국 노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노드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은행이 우리가 거래를 하면 확정 작업을 해줬지 않습니까? 혼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수료를 우리한테 받아가고 그죠? 여러분들 진짜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사 먹어도요 1,500원 정도 되는 요구르트 하나를 사 먹어도 3.3%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러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싫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확정 작업을 하겠다 나서는 거예요. 참여적 공증자로서 참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시파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작으면 외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격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노드가 많다 하더라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51% 이상의 확정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군가가 갖게 되면, 악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중 지불이나 뭐 이런 복제나 뭐 이런 것들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51% 이상의 점유율을 못 하도록 우리가 해시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막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를? 비트코인 볼트의 힘을 키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신뢰할 만큼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적 공증자로서의 여러분들 기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되면서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변 확대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은 물론 참여적 공증자들이 만들어 놓은 해시파워도 힘이지만 두 번째 힘이 뭐냐면은 생태계의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진짜 이 땅끝까지 사람들이 비트코인 볼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 볼트 그거 내가 진짜 뭐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 내지는 나는 돈하고 맞바꿀 수 있어 정도. 예, 그건 난 믿어, 신뢰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볼트의 진짜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 생태계가 전 세계 땅끝까지 이게 퍼져 나간다면 정말 뭐 US 달러보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때요? 볼트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100개국 가까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페이스북에다가 제 이름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태그 걸고 있는 전 세계적인 우리 회원들의 활동 상황을 좀 지켜보세요. 빈민 국가에 있는 이런 회원들조차도 길거리에다가 천막을 치고 길 다니는 사람들한테 찌라시 뿌려가면서 그렇게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도 남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호세를 비롯해가지고 멕시코, 브라질 막 이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또 남미의 그 대륙 투어를 지금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그냥 맨날 걔네들 얼굴 보는 거야. 혹시 이거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괜히 저기 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맨날 들여다봅니다. 회원들. 그 이제 살아 있음을 이제는 확인해야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진짜 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참여적 공증자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무조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서 채굴기 호스팅 서비스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받은 거예요?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채굴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적 공증자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변 확대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변 확대는 저절로 돼요? 박한일이 혼자서 잘 떠들어대고 저 하니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변 확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누가 저변 확대에 진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열심히 뛰면은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진짜 그거 하나만 동기부여가 돼서 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여적 공증자 채굴기 사가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저변 확대도. 누군가가 코로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 대륙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는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들이 그렇게 저변 확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볼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뛰어다니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매일매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전 세계에다가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신뢰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그죠? 그게 마이니시티예요. 여기보다 더 투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투명하고 여러분들 공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니시티 플랫폼에서는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다단계 아니냐,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범죄인 마냥 그렇게 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틀립니다. 여기 여러분들 고용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거지, 그죠? 고용된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벌 같은 거 따지지도 않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아주 투명하게 기여한 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보십시다. 삼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삼성에 들어가가지고요 넉넉하게 살 정도가 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경쟁을 하기 이전에 삼성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빠른 시일 내에 매출 성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예. 방법 있습니까? 방법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요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요 혼자 남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라도 또 이 일을 할 겁니다. 왜? 공정하니까. 나같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거를 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태계를 키워나가는데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료 봉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그만한 인센티브를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생태계 기여도 하고 그렇게 버는 돈을 우리는 패시브 인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동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열심히 뛰어서 버는 거니까 수동소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노력이 그냥 그날 노력한 게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요. 그날 노력한 그 노력이 다음 날에도 쌓이고요. 또 쌓인 거 이상 내가 노력한 게 또 쌓입니다. 이 쌓인 거와 내가 오늘 노력한 거만큼 또 인센티브를 받게 돼요. 노력은 점점 쌓이게 되는 이거를 그래서 레버리지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노력이 쌓여서 쌓인 만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얄티 비즈니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로얄티로 쌓이는 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인센티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노력이 누적이 돼서 로얄티까지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태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로얄티조차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정한 겁니다. 모두가 다 동참해서 저변학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그때 가치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수동소득이 베이스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걸 만들고요. 어느 정도의 로열티가 쌓일 때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종래에는 자본소득으로서 계속 가치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유 저기 집 사놓으면 그냥 돈 벌었을 텐데 저기 땅 사놨으면 돈 벌었을 텐데 옛날에 저기 그 또랑이었던 저 강남에 땅 하나도 못 사놓으셨어 맨날 이러면서 배운 게 뭐냐면 자본소득만 배웠습니다. 이게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그래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돈만 쫓아서 내가 볼트 사놓으면은 떼돈 벌까 누가 그 떼돈 준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생태계 기여를 해야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게 있어요. 쉐어 콜렉트 밸류 글로우.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쉐어.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는 거야. 공부하자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자들을 육성해내고 무슨 대학 강당에 쓸 수 있게끔 전문가들도 육성해내고 이러는 줄 아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 어떤 산업 또 혁신 시장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남들보다 먼저 익숙해 있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자주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딱 들으면은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만 되면 돼요. 만약에 오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다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녹화본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그림이나 그려지기 시작하고 뭔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지금 3%에 속하는 여러분들입니다. 97%보다도 먼저 익숙해져 있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접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기회를 줘봐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을 이만큼 키워놔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 익숙해져 있으면 됩니다. 쉐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진짜 아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스스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급 정보나 아니면은 리더들한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탁 해가지고 무슨 자기 권리처럼 딱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너들이 말 잘 들으면 알려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알려주고 다른 나이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딱 벽 쳐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저변학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모릅니다.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거래소에 들어가지고 가격 조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어디처럼 매출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덤핑하는 데만 쓰고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가 아니고요. 그거는요 범죄입니다. 범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저한테 강요를 해. 아 우리는 가격 작업 좀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범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지성에 의해서 가격은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아우 요즘 불안해. 그럼 가격 떨어집니다. 불안하니까 다. 여러분만 불안한 게 뭐 모두가 다 불안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평정심을 찾고 이 앞선 기술은 또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진짜 모범적인 어떤 플랫폼들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라는 확고한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다 여러분들이 다 그 가격 올라갑니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정말 많은 리더들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전국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겁먹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래 상관없습니다. 왜 건강 해쳐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콜렉트 같이 벌자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밸류 우리가 저변학대를 통해서만이 이 볼트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글로우 이것도 저변학대를 통해서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쉐어 콜렉트 밸류 글로우 이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또 마이니시티 플랫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또 슬로건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We together grow 우리 회사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성장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이 곧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돈을 쫓는 불나방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저변학대를 정말 제대로 시켜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저변학대 전문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또 우리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다. 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3%라고 그랬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3% 중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진 우리 같은 커뮤니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다 적이라고 보면 돼.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세상을 바꿔나갈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할 거예요. 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수많은 코인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기준이다. 자기네가 기준이다. 이렇게 지금 뭐 다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표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기준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뿐 표준이 되어지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뭐 사람들이 이게 표준이다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볼트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잘못된 겁니다. 이더리움도 잘못된 거예요. 주장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 주장은 그들의 주장과 틀려요. 우리가 주장하는 기준은 그들의 기준하고 좀 틀린 게 걔네들은 탈중앙화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코인 만들어내는 것들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목적이었고 그게 기준이야 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는 진짜 어떤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코인팔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그냥 탈중앙화 시키면은 면피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탈중앙화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래소에 막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시켜 놓으면 면피가 되는 거야 그들은.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볼트의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볼트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예요.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에 진짜
표준 규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DDMS라고 하는. 거기에 그거를 제일 먼저 접목한 게 비트코인 볼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탈중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된다.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뭐 안정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AR은 이제 스테이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 속에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 자율적인 규제 속에서 기술적인 탈중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 속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탈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약간 틀려 그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컨소시엄 블록체인 뭐 이런 형태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일정 수준 규칙을 정해놓고 중앙 통제를 할 수 있고요. 예. 중앙 통제를 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는 탈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개나 소나 전부 다 막 채굴기 사가지고 막 진짜 허가도 안 받고 전기 끌어다가 그냥 몰래 끌어다가 막 채굴기 돌려가지고 그냥 막 비트 채굴한다고 막 하는 그런 인허가도 안 된 불법적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채굴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업용 전기라고 해가지고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채굴기 돌리고 있고, 허가도 없이, 예, 인허가도 없이 채굴기 막 산업용 전기 끌어다가 막 돌리면 세금도 안 내고, 예, 진짜 몰래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채굴 점유율이 중국이 70%예요. 중국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 규칙 가운데서 탈중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어떤 걸 표준으로 세워놓을 거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많은 일 해온 가운데 이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 DDMS라는 이런 것들,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지금 해온 겁니다. 결국 우리가 표준이 될 겁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고 나면 그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 볼트가 이제는 첫 번째 우리의 플랜 A였다면, 이 표준만 만들어지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플랜 A로 끝날 겁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볼트 가지고 푼돈 좀 벌었다고 지금 또 딴 데 찾아다닐 겁니까? 우리 경영진들이 이거를 제일 잘하는 애들입니다.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있잖아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저변 확대를 시켰었던 그런 저력을 가진 엄청나게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회원들이 타겟이 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나마 돈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그냥 막 거짓골이지만 그나마 돈이 있어요. 볼트 팔으라 이거예요. 볼트 팔고 자기네 거 하라는 거야. 또 하나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 그나마 그래도 무슨 말을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진짜 막 내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 타겟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업계 프론티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선구자로서 소나기는 어쩔 수 없어요. 소나기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고지에 가장 먼저 기어올라서 깃발을 꽂게 될 것은 우리입니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뒷받침돼야겠죠. 제도화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은 이미 낚아려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리 어댑터라는 것도 얘기해요. 얼리 어댑터 13.5%인데 그들 중에 3%가 이미 들어왔고요. 10%는 이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이 80%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상품화 과정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는 시장이 대격변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가치 저장의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게 될 가치 저장의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비트코인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볼트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있을 건데 그 10가지 중에 그냥 볼트는 점유율 1%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원래는 뭐 제 욕심은 비트코인과 대등해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제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희망사항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모릅니다. 어쨌든 1%라고 하자고요. 대격변의 이제 시기에 뭐 10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 같은데, 빠르면 뭐 5년 안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US 달러를 크립토커런시 이 가치 저장의 플랫폼들 한 10가지 정도가
결국에는 US 달러를 잡거나 대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US 달러의 시가총액 전체 얼마예요? 20경만 해도 볼트가 점유율 1% 정도 된다. 20경에 1%만 된다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제 희망사항이에요. 내피셜이고. 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3개월 전에 우리 시가총액이 4조에 육박했었던 거 아시죠? 4조 정도 우리가 시가총액을 딱 찍었을 때 그때 우리 회원들이 어땠어요? 대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해피하고 희망이 넘치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의 기술적으로는 진짜 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더 혁신된 비트코인 볼트가 대등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1% 점유율 못 가져오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US 달러를 대처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부 중앙은행 주도형으로 해서 정부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디지털 암호화폐가 이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형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암호화폐가 이제는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은 이미 배포까지 끝나고 사람들 이제는 뭐 디지털 위안 해가지고 이미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는 착수를 해가지고 이게 언제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CBDC라고 하지 않습니까? CBDC를 지금 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이제는 시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CBDC 뭐 이제 종이돈을 없애겠죠. 종이돈을 없애기 위한 수순입니다. 자, CBDC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CBDC를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쓸까요? 미국에서 찍어낸 CBDC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써줄까요?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이거는 진짜 가치를 가진 거다라고 믿게 될 게 미국 정부가 찍어낸 CBDC가 될까요? 비트코인이 될까요? 똑같은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치 저장 플랫폼, 그런 전 세계적인 건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의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US 달러를 대체하거나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러한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까 카드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카드를 이 카드를 쓰면은 이 안에 숫자가 돌아다녀요. 그죠? 그 숫자를 그냥 블록체인 기반의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카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냥 결제 목적이나 아니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뎁이라고 하자고요. 굉장히 빠르고 쓰기도 편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숫자는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옛날에 쓰던 카드 안에 숫자는 가치의 기준이 종이돈이었죠. 종이돈의 기준은 금이었죠. 그죠? 그것처럼 앞으로 쓰게 될 이 뎁들 안의 숫자는 가치의 기준이 비트코인이나 볼트나 이런 것들이 돼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건전하게 믿고 가치를 믿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겠죠. 그게 비트코인 볼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변 확대를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계속 퍼뜨려나간다면. 자, 그러면 이 뎁은요 앞으로 정부도 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기업들도 발행할 거고요. 동네 슈퍼마켓도 발행할 거고요. 아이담도 이미 발행을 해놨습니다. 퍼블렛이라고. 그죠? 그 안에 IDP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IDP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왜 믿습니까? 회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IDP는 명목화폐랑도 교환이 되고 비트코인 볼트랑도 교환이 되고 비트코인이랑도 교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 비트코인이나 볼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커런시만, 통장에 돈만 많으면요, 카드는 어느 카드사나 어느 은행에 가서도요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숫자는 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숫자를 맘대로 쓰기 위한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요, 그 가치의 기준이 될 만한 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전 대륙에 지금 골고루 휘발유를 다 뿌려놨습니다. 어느 순간에 라이터 불통만 딱 키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런 느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진짜 밖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진짜 이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준, 철학도 전략도 없는 그들의 기준을 쫓아서 당장 그냥 뭐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차트나 보면서 그렇게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할 정도로 이 시장에서 기회를 얻어본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몇 번이나 얻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 우리 여기에 먼저 진짜 어떤 목표를 이룬
그런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수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새로운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경험치를 쌓아줄 뿐이거든요. 근데 기회도 얻어야죠. 그러려면은 여기에 먼저 그 목표를 이뤄낸 그 선배들한테 그 방법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읽을 줄 아는 느낌으로 그런 걸 전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치밖에 안 쌓여요. 맨날 경험치만 쌓고 댕기는 거야. 지금 밖에서는. 진짜 실력은요, 경험치가 많은 게 실력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진짜 그런 경험치를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배를 통해 배우던 실패 없이 정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내고 목표를 이뤄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25년 경력이 있습니다, 30년 경력이 있습니다, 떠들지 마시라고. 웃기니까. 정말 진짜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단도리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영진들도 이번에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했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지금 잘하고 있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 리더진들 중에 딴 데 눈 돌리고 정말 진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2만 개 뭐 한 3만 개 정도가 그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월렛에 한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0개를 다 빼버리면 이 사람은 뭔가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생계 목적으로 빼는, 조금씩 빼는 거야.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밖에 100%입니다. 우리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볼트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또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정도구나. 어제 정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모두가 전부 다 볼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조만간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위기도 있어 왔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 앞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생태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그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 사기 충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요. 저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힘이 되는 사람이 또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사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얼마나 지났습니까? 볼트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생태계에 진짜 기여하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심을 찾으시고 유치원생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른답게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태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일을, 잘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나가는 거를 또 회사가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거고요. 힘 합쳐가지고 불철주야. 지금 다 모두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